자, 오늘 12월 13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개박살이 났는데, 코스피가 0.97, 거의 뭐 1%도 빠졌고, 코스닥이 1.22% 빠졌습니다. 진짜, 빡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어제 미국 시장 볼게요. 오늘, 그 시황의 중론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마감 시험들을 쭉 읽어보니까 두 가지예요. FOMC 경계감. 둘째는 양도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완화죠. 기존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10억에서 30억까지 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이제 검토한 바 없다 이게 나왔습니다. 저도요 사실 말씀드렸지만은 양도소득세 규제를 완화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은, 완화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투신 개선은 있을 수 있겠죠. 올해 내년쯤은. 근데, 어쨌든 간 세수가 줄면은 어딘가에서는 세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10억 이상 주식을 갖고 있을 정도면은 부동산도 있고 뭐 하고 최소한 2, 30억 원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 서민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결국 부자 감세인 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부족한 세수 어디서 얻죠? 가스비, 전기세, 교통세, 대중교통 이런 거 올리는 거예요. 물론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중교통이 현실화돼야 된다. 그래도 가격, 또 가스비, 전기세, 한전 매달 적자다, 현실화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적자이면서도 싸게 공급했던 건 뭐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일반 복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보편 복지를 세금으로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자 감세를 하고 보편 복지를 줄인다는 얘기는 서민들은 부담해야 될 돈이 다 늘어나고 부자들은 낼 돈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되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양극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고, 투심 개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2년이면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처럼 1년 내내 문제가 되는 거는 개선해야 돼요. 근데 이건 어차피 연말에 문제되고 팔고 나서 연초에 또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변동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변동성을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라고 TV에 나오는 애들은 진짜 다 입 닥쳐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있어야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가 움직여야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눌러줘야지 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웃기는 거예요. 우리 뭐합니까? 테마주 좋아하잖아요.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맨날 변동성이 싫으면 삼성전자 사가지고 그냥 묵혀놓지 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일단 둘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FOMC에 대한 부담감, 경계감.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 시장이 어제 그렇게 급등을 했을까요? 어제 미국 시장 볼까요? 어제 나스닥 0.7%, S&P 0.46, 다우존스 0.48. 얘네들 무슨 붕어대 관리라서 전날에 오른 거 아니에요. 시장이 진짜로 무슨 어제 이제 내일 FOMC가 열리는데 그냥 이렇게 오른다고요? 얘는 무슨 붕어대가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걸 FOMC 경계감이라고 할 수 있나에 대한 부담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일본도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중국 때 열리는데 일본 0.25%, 일본은 상승이에요. 하락한 데는 오직 중화권, 상해, 항생, 그리고 우리나라 대만 어떻게 됐죠? 요즘 인베스팅에서 대만이 안 나가지고 대만도 상승이네요. 대만 상승 아닌가? 대만 상승이네요. 대만도 0.1% 상승, 일본 상승, 상해하고 항생하고 우리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FOMC 경계감이랑 글로벌한 문제기 때문에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FOMC 경계감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도 사실 저 대본 쓰지만, 저도 요즘 이제 일주일에 2번 나갈 때 사실은 화요일 목요일마다 대본 쓰잖아요. 아침에 쓰면은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남들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유럽 시장 오픈됐잖아요. 유럽 시장 전부 다 지금 강보합을 시작하고 있어요. 0.2에서 0. 거의 0.2% 정도 상승이네요. 뭐 독일 0.13, 영국 0.2, 프랑스 0.24, 유로스톡스 0.18가 다 0.2% 정도 상승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FOMC 경계가 아니다. 둘째,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그러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물량을 가지고 있는 쪽은 어디죠? 개인입니다. 근데 오늘 매수 주체는 개인이에요. 코스피는 개인이 17억 매도긴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88억 매수입니다. 선물 4천억 매수했어요. 오늘 개인이 3대 시장 하면은 6100억 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물량 때문에 매도했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런 뉴스들을 띄워놓고 기관 외인들이 밀어놓고, 요즘 계속 그런 분위기들이 많거든요. 기관 외인, 특히 외인 같은 경우는,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 좀 팔았고, 오늘가 더 팔았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코스피에서 948억 샀지만, 코스닥에 1266억 팔았고, 선물에서 947억 팔았으니까, 현선물 따지면 코스피는 보합이고, 기관이 이제 코스닥에서만 매도한 셈이죠. 근데, 어제 현선물 해가지고 외인이 1조어치 넘게 샀잖아요. 근데 오늘은 현선물 합쳐가지고 외인이 4,500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제 올라간 거에 2배 반이 빠졌잖아요. 어제 0.6% 올라갔는데 코스닥이 어제 0.39% 올라갔는데 오늘 0.97% 빠졌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빠졌고, 코스닥도 어제 0.5% 올라갔는데 오늘 1.2%니까 거의 3배, 2배 반 정도 빠졌는데, 거래량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호가를 받쳐놓고 위에서 누르는 게 아니고 밑에를 비워놓고 위에서 누르니까 낙폭은 커요. 근데 올라갈 때는 위에 호가를 채워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올라가요. 왜 그 위에 호가를 채워놓을까요? 위에가 막혔다는 걸 보면서 개인들 보고 니들 던져라 이거예요. 최대한 싸게 살려고. 만약 위에 호가를 비워놓으면은 위에 호가를 먹으면서 갈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개인들이 봤을 때 혹은 누군가 봤을 때 위에 호가가 예를 들어서 1000주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1000주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1000주 빨리 먹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 10,000주가 깔려있고 밑에 얼마 없어요. 그러면은 10,000주가 너무 두껍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팔 때도 위에 걸어놓고 팔지 않고 밑에다가 던지면서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어내릴 때는 빠르게 밀어내리고 끌어올릴 때는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그 물량을 가져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오늘 저는 마감하고 싶어요. 그래서 FOMC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냥 개 헛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경제 성장률도 많이 떨어졌죠. 정치적 불확실성, 넌 정치 뉴스만 보면은 머리 아파요. 국민이 없어요. 다 보면은 뭐 윤심, 이심, 뭐 친명, 비명, 뭐 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뭐 윤핵관, 뭐 비핵,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정치적 얘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인구는 지금 전 세계에서 뭐 흑사병 때 왜 버금가는 수준으로 인구 절벽이죠. 거시적으로는 진짜 엄청나게 경쟁성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가계부채 문제, GDP 대비해서는 거의 OECD 최고치에 가깝습니다. 엄청나게 안 좋은데,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이게 좋아질 수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워낙 이 출생률이 팍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계부채 이 문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주식의 관점을 보잖아요. 거시적인 문제는 어쨌든 거시적인 문제고, 단기적으로 올해 내년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미국과 벌어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둘째, 특히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중화권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라고 몇 핑계로 맞을 수 있지만, 올라갈 때는 미국 영향을 봐서 올라간다고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코로나 때 봤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한번 탄력받으면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작은 대금으로 밀어놓고 큰 대금으로 지금 밑에서부터 싸게 받아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FOMC 끝나고 내년 금리 인하 시즌에 만약에 나스닥이 신고가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신고가에서 대단히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냉정하게 해서 신고가라는 얘기는
주식 자체가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삼성전자 우리 코스피 3,300 할 때 삼성전자가 얼마였습니까? 그때 96,000원이었어요. 근데 코스피 3,300 간다고 치고 그 당시 삼성전자가 된다고 치면 10만원 뭐 된다고 치죠. 지금 7만원대 삼성전자를 사는 거랑 10만원대 삼성전자를 사는 거랑 돈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나스닥 한 주, 애플 한 주 사고 테슬라 한 주 사는데 돈 자체 드는 게 많이 들더라.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먹을 게 많은 시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스닥이 예를 들어서 1% 올라갈 때 우리는 못 갔으니까 2% 3% 올라가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러려면은 최대한 싸게 매집해 놓고 쭉 땡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내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그래서 외인이 시장을 뒤흔들면서 단기적으로 주식을 모아가는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을 시장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시장만 지금 빠지고 있는데, 물론 거시적으로 봤을 때 뭐 출생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긴 호흡으로 볼 수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간 우리는 그렇게 주식하지 않잖아요. 올해 내년이 중요한데 내년까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먹을 것들이 많은 장이다. 만약에 나스닥이 뚫고 갔을 때 나스닥을 계속해서 이 비싼 주식을 사기 부담스러운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지금 내려왔을 때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